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전 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전 청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고 제시한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 수사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 성향자료 불법 수집 활용이 징계 사유로 적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징계를 주도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다시는 정치검찰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면서 윤 전 청장은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윤 전 청장 측은 황당한 판결이라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판사 사찰과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을 모두 인정한 1심 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원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며 오늘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정치검찰이 검찰 권력을 사유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청장을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수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민주당도 사필 규정이라며 윤 전 청장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도 신속히 진행해 국기문란과 검찰 사유화의 전모가 조속히 드러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징계를 주도했던 심재철 전 검찰국장은 검찰 정상화 노력이 인정받았다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검찰 쿠데타 세력과 시대의 몰락이고 그 몰락의 서막이다.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저의 진심이 그래도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나 싶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도 이번 판결을 사필 규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필 규정은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심지검장은 윤 전 청장의 법무부 장관 상대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는데요. 이날 심지검장은 윤 전 청장 정직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우리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저의 진심이 그대로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나 싶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 전 청장 정직 의결 당시 법무부 감찰국장 신분으로 징계위원회에 임명된 바가 있는데요. 그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재판부 문건을 직접 보고받았던 인물로 해당 문건을 판사 사찰 의혹으로 제기한 제보자라는 의심을 받기도 하면서 징계위원은 스스로 회피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해당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청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중요하게 봤는데 청장 자격이 없었다고 윤 전 청장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로써 윤 전 청장이 자신이 현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핍박받고 쫓겨났다고 주장했던 대선 출마의 이유가 사실은 자신의 사익과 그간의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 실행된 사리 사육이었다는 사실만 확인됐는데요. 이러고도 국가와 국민, 정의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윤석열은 그냥 위선자일 뿐인 겁니다. 반면 윤석열 캠프는 황당한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가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 결과를 뒤집은 것은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물타기에 사법부가 동원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는데요. 또 재판부 판단은 정치 권력의 검찰 장악의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며 항소심에서 사법부 내의 일말의 양심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또 지저댄 거죠.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남부지검에 접수하랍니다. 다른 데는 위험하대요. 지난해 4월 3일 김웅 국힘당 의원,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가 조성은 씨,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손준성 보냄 고발장을 전달한 직후 두 사람 간 전화통화에서 윤석열 전 검찰청장, 현 국힘당 대선 경선 후보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언급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당시 김 의원 발언의 정확한 워딩이 확인된 거죠. 14일 뉴스버스는 김웅 의원은 지난해 4월 3일 여권 인사와 언론인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조 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낸 직후 통화에서 대검에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고발장 접수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김 의원은 이날 조 씨에게 손준성 보냄의 첫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 통화에서는 남부지검에 하랍니다. 다른 데는 위험하대요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저희가 고발장 써서 보내드릴게요라고 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이 독자적으로 고발장을 작성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통화의 맥락은 김 의원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 건데요. 구체적 문장이 나오는데 남부지검에 하랍니다. 다른 데는 위험하대요. 말을 전하는 하라고 거죠. 합니다. 네. 위험하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봅니다. 누군가로부터 그 말을 듣고 김웅 의원이 그 고발장을 전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발장을 보내준 사람 혹은 그 고발장을 작성하게 한 사람으로부터의 의지, 뜻이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발사주 사건은 못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다만 윤석열 당시 총장의 관여가 입증될 것이냐, 그건 별개의 문제죠. 그건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와 국힘당, 일부 언론은 김 의원과 조 씨의 통화 녹음 파일에 윤석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6일 김 의원과 조 씨 사이에 통화 녹음이 복구됐다는 언론 보도에서 MBC만 윤석열을 언급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였는데요. 지난 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은 다른 데는 김웅 의원이 내가 접수하면 검찰이 시킨 대로 되니까라고 했다며 MBC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김웅 의원과 조승은 씨 통화 녹음 파일이 이제 복원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보면 대검에 꼭 접수해라라는 말도 실제로 있었던 걸로 나오고, 김웅 의원이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는 게 아니냐. 검찰은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한다. 이런 대화들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고발 사주의 외곽이 확인된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관여됐냐 안 됐냐는 별개의 문제를 하더라도, 처음 이 사안이 불거졌을 때만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추미애 사단의 정치공작 프레임이었는데 지금 그건 아닌 거가 확인된 거 아닙니까? 아, 질문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저희가 밤새도록 요거를 대응하려고 했는데 예. 요 보도가 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매체에서 이제 보도를 어제 밤에 저녁 뉴스에 예. 쫙 했는데 유독 MBC 보도만 예. 김웅 의원 왈 예. 내가 접수하면 윤석열이 시킨 게 되니까라고 윤석열을 딱 이렇게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없는 걸 넣은 건 아니죠. 다른 데에서는 예. 내가 접수하면 검찰이 시킨 게 되니까라고 다 검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데는. 근데 이게 녹취록을 실제로 재생을 시키면서 나온 자막이 아니고 그냥 기자가 리포트를 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복원된 녹취 파일을 틀어봤을 때 그 단어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은 안 된 그렇죠. 겁니다. 아직 확인 안 됐죠. 그런데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넣은 거예요. MBC 그거를 보도는. 기자는 확인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다른 기자들은 뭡니까? 다른 기자들은 다 검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 검찰, 그러니까 MBC가 확인되지 않은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치고 네. 검찰이라고 바꾸더라도 예. 검찰이 야당의 고발을 청탁, 사주한 건 맞잖아요. 이날 오후에는 CBS 노컷뉴스는 단독 김웅 조성은 녹취 파일에
윤석열 언급 없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같은 날 저녁 TV조선은 MBC가 통화 내용 속에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언급됐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는 비판 보도까지 내놨는데요. 지난 12일 허은하 국힘당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컷뉴스 보도를 근거로 KBS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7일 KBS도 김 의원이 윤석열을 언급했다고 보도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였는데요. 양승동 KBS 사장이 직간접적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허 의원의 비난은 질의시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조 씨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는데요. 공수처는 김 의원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26일 이후에나 수사에 응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고의적인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고발장 전달자로 특정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늦어지고 있는데요. 조 씨는 지난 6일 공수처에 김 의원과 녹음 파일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도 정보 공개를 청구할 방침인데요. 진심 이번만큼은 버꾸라지 윤석열도 빠져나가기는 쉬워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